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평가를 했을 텐데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고 지지부진한 학생들은 이유가 뭔지 몰라서 되게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부분 그런 분들 중에서 자기 혼자 공부하면서 남에게 어떤 조언을 듣기 힘든 상황에서 자기 실력 향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은 제가 본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고, 제 얘기가 수긍이 된다면 그렇게 학습 방법을 조금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념 노트도 없어인데요.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팔짱을 끼고 듣는 학생이 있습니다. 땡땡아 다 아니? 이러면 다 안답니다. 쓰는 걸 매우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수험생 중에는 꽤 많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그런 개념을 수험생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한번 얘기해봐 라고 말하면 또 말은 못해요. 알지만 말은 못한대요.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안다면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개념을 안다는 거는 내가 어떤 개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내가 아는 것이라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 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읽고 과거에 그런 문제를 풀었던 경험과 비슷한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어야 되고, 수학의 반듯한 이론이나 공식이 머릿속에 살아있어야 이 문제에 변형된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노트를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작성을 하고 수업 이후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개념 노트를 예쁘게 색색 볼펜을 써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그게 머릿속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공부예요. 개념 노트는 이 효용뿐만 아니라 연말이 되면 될수록,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이 배운 것을 반복적으로 익혀야 실제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소재가 아닌 가끔 등장하는 소재들은 우리가 보통 잊혀지거든요. 수능날 그렇게 잊혀진 것들을 갑자기 물으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의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활성화되어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개념 노트를 작성하는 목적이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시켜본 학생 중에 성공한 학생들은 그렇게 개념 노트에 온 힘을 다하는 학생들이었어요. 두 번째, 해설지를 옆에 펴놓고 공부하는 학생. 해설지를 옆에 펴놓고요, 한 문제 푼 다음에 채점하고 또 한 문제 푼 다음에 채점합니다. 근데 제법 많이 틀려요. 빨리 한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틀리면 세모를 칠하고 뭐가 틀렸는지 해서 계산 실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능날은 뒤에 답안지가 있어서 채점을 할 수 없죠. 내가 풀고도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모르니까 검산을 해야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문제풀이 숙제 같은 걸 할 때도 적당한 양을 정해놓고 푼 다음에 검산해서 틀리지 않거나 혹은 틀린 걸 잡아내는 연습까지 해야만 완벽한 공부죠. 그리고 또 해설지를 옆에 놔둔 학생들은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해설지를 봅니다. 그래서 해설지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내요. 그렇게 해설지에 의존해서 어떤 고비를 넘는 연습을 하는 학생은 수능시험이라는 큰 시험날에 과연 문제가 평소와 다른 이색적인 표현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걸 적응할 수 있겠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는 거죠. 해설지는 제가 봤을 때는요, 풀어서 맞췄는데 뭔가 찜찜해서 확인해야 될 이런 경우만 최소한으로 해설지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요, 열심히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머릿속으로 되뇌일수록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세 번째, 너 문제와 싸우니? 이 말은 뭐냐면, 문제를 푸는데요, 안 풀린다고 시간을 무한정 쓰는 학생이 있어요. 1시간도 좋고 1시간 반도 좋고 한 문제를 가지고 낑낑대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뭔가를 깊이 있게 파고든다는 느낌은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수능날 제한된 시간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최소한 내가 아는 걸 틀리지 않는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풀이식의 공부를 할 때 한 10분 정도 투자하고 안 되겠으면 과감히 넘어가야 되고, 그 문제가 킬러 문항 같은 문제라면 그래도 20분을 넘게 투자하는 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건 아니에요. 안 풀리는 문제는
첫 번째, 어차피 여러분의 수준이 아닌 문제일 수도 있고, 풀리듯 말듯 하면서 계산이 꼬이는 문제일 수도 있고, 풀어서 답을 냈는데 보기에 없거나 답이 틀린 경우가 있겠죠? 1번의 경우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버리고 넘어가는 게 좋고요. 2번의 케이스라면 여러분이 오늘 한 15분 투자해서 안 됐으면 두었다가 내일 한번 다시 해보는 겁니다. 시간차를 두고 하면 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갈 문제, 시간을 두고 풀어야 될 문제, 다시 봐야 될 문제, 이렇게 시간 조절을 잘 하는 게 수능날 혹은 큰 시험날도 잘 푸는 학생이고요. 이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킬러가 되고 싶니? 이 말은요. 여러분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킬러 문항을 풀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에 고난도 뭐뭐 특강하면 성적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몰리는데요. 수학 공부는 자신의 실력에 맞게 자기가 지금 70점대라면 한 80점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가 틀린 유형과 난도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만약에 한 88점이나 92점 이 정도 맞는 학생이라면 나머지 킬러 문항을 잡기 위한 공부를 해도 괜찮지만 80 초반, 70대 혹은 60점대 학생들이 킬러 문항을 공부하겠다고, 특히나 2015학년도, 6학년도 요때쯤에 수능의 킬러 문항은 지금보다 더 훨씬 어려웠거든요. 이런 문제를 잡겠다고 끙끙대면서 무한정의 시간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낭비입니다. 그렇게 투자했다고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공부 시간은 한정됐으니까 60점이라면 70점을 맞기 위한, 70점이라면 80점을 맞기 위한 그런 전략을 쓰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 공략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생각은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요. 풀었다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고 하면 못 풉니다. 예를 들면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과 오답 노트를 작성했을 거예요. 지금 다시 6월 평가원 문제지를 줘보면 100점 못 맞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그 문제의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풀이 과정만 따라서 써보고 그것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만 써보고 말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하겠다면 첫 번째, 자기 실력보다 너무 오버해서 어려운 문제는 버린다가 정답이고, 아슬아슬하게 어떤 개념을 몰라서 혹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틀렸다면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딱 각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설명을 남에게 해본다? 우리가 남에게 문제 설명을 할 기회는 없죠? 혼자 공부하면서 혼자 되뇌이면서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을 완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이스토리를 3번 돌렸다는 학생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었다고 하는데도 60점대 맞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겉핥기로 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생각보다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그렇게 매번 계산을 틀리니 이 말은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굉장히 문제 풀면서 쓰는 걸 귀찮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거의 나오는 순간이 되면은 멈추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왜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오늘은 그냥 이대로 할 건데 수능날은 제대로 다 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능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수능은 안 봤으니까 큰 모의고사 같은 데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막상 계산을 하려고 하면 막 꼬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끝까지 답을 내서 마킹까지 하는 이런 연습을 해야지만 수능날도 평소에 그런 연습한 대로 흘러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차분하게 계산을 끝까지 하는 연습을 매 순간순간마다 해야 돼요. 귀찮지만 지금 해둬야 수능날 덜 귀찮고 덜 떨린답니다. 다음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요즘에 대세 같은데 유명한 인간 강사의 커리를 탄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받고 지금은 뭘 보고 다음엔 뭘 보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떤 인간 강사의 책 자체가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거나 모의평가를 낼 때 그 때때마다 브리핑을 해요. 그때 수능특강, 수능완성, 그리고 EBS 연계교재에서
충실하게 연계를 해서 내겠다고 말을 하고, 이번 6월 평가원 문제도 그렇지만 매번 수능 문제는 수능은 수능으로 잡는 거예요. 과거의 수능 문제, 한 10년 전의 수능 문제, 이런 수능을 냈던 평가원의 문제들 안에 이번 6월 평가원의 고난도 문항의 중요한 아이디어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과거의 수능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 문제를 낱낱이 해석해서 담아놔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유명한 인간 강사의 문제만 이렇게 쫓는 거는 순서가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벌써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70점 정도 맞는 학생이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본답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건요, 모의고사를 보는 거는 여러분의 실력이 이만큼이고 내가 어디가 약하고 강한지를 체크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매주 체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평소에는 문제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수학의 곳곳의 개념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식을 10번 써서 외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공식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공식의 여러 곳에 질문을 받아도 여기에 대해서 실로 깊이 이해해서 변형된 상황도 추측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자신의 수학적 깊이를 키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실전 모의고사의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 없이 여러분 자체가 이론적으로 완벽하지 않는데 계속 문제풀이만 하고 있다? 이거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실력 향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매주 모의고사를 푸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학원 숙제도 못하면서 인강을 또 들어?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학원에서도 숙제를 내줍니다. 저희 대치 수학예바다는 재수학원인데요, 숙제를 내주면 저희 학원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이젠 없어요. 근데 학원 숙제를 못하면서 또 인강을 막 듣는다고 따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소화하지도 못한 강의만 많이 듣는 경우,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학원을 다닌다면요, 여러분이 소속된 학원의 선생님들의 실력도 충분하니까 선생님의 수업의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아 안고 나서, 그리고도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다른 무언가를 더 듣는 게 좋고, 우선은 여러분이 속한 그런 학원이든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강의를 잘 소화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위의 것들을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수능날 혼자 가서 100분의 시간 동안 낑낑대면서 해야 될 여러분들의 시험 시간 내의 행동입니다. 시험날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혼자 문제를 풀고 답안을 마킹하고 검산하고 생각해보고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고 넘어갈 문제도 정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평소에 계속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공부가 수능날 하는 행동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능날에 해야 될 행동들을 리허설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평소의 공부랑 수능날에 해야 될 행동이 다르면 수능날 엇박자가 나고 뭔가 이상하고 긴장되고 떨리고 망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평소 실력보다 모의고사를 더 못 보고 모의고사보다 수능을 더 못 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특별할 것도 없는 여러분의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비교해보고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수정하시면 금방금방 향상이 된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